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불박차가 트럭이에요, 트럭이요. 자, 여기에서 좌회전할 건데요. 좌회전하러 들어가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힌 사고. 네, 이 사고, 먼저 그러면은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갑니다. 여기에서 뒤에 오토바이 오죠? 오토바이가 1차로로 들어가는데 불박차가 2개 차로 물고 가다가 여기서 돌면서 꽝! 자,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 차들이 좀 정체돼 있어서 여기 편하게 좀 좌회전 편하게 하려고 원래 좌회전은 이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차들이 서기 힘들어하고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렇게 1차로 지나가려다가 사고 났어요. 이 사고 지난번에 1370회. 예, 아이고 제 머리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1370회로 올렸었는데요. 아이고 머리 모양 그냥 엉망이네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교통사고 조사관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견 주셨죠? 저는 그 당시에 불박차보다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오토바이가 저 2차로로 갈 수도 있는데 그 1차로로 빠르게 출발하려다가 그리고 2개 차로 물고 그리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 치고 나온 거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오토바이 잘못이 7, 80이다라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무리 봐도 5번 봤는데 불박차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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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지방경찰청에.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잘못이 크다. 차선을 물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차선 물고 있으면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더 많이 남은 쪽으로 가야 되지. 더 많이 남은 쪽. 2차로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더 빠르게 출발하려다가 공간도 좁은데도. 결과 나왔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결과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엊그저께 저한테 글 올려주셨네. 8월 13일 날.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제가 아침 10시부터 지금 7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이 했습니다. 내일 어디 좀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와 경무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사건이 변호사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어 이제 기나긴 여정이 끝난 줄 알았으나 결론에 의문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방경찰청이죠. 경찰청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등기가 도착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귀하의 차량, 불박 차량을 이 차량으로 지정하도록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피해 차량 됐구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담당 조사관께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경찰서로 좀 나오시라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둘 다 잘못됐다. 네, 둘 다 잘못됐다. 다만 불박차 운전자가 피해자로 나왔지만 둘 다 범칙금 통고 처분한다. 저에게 도로교통법 14조 2항 지정차로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라면서 저한테 딱지를 떼시면서 납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경찰청에서 둘 다 잘못됐고 과실 비율 봤을 때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해서 그래서 이 차량이 됐을 뿐이고 당신도 잘못했다.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길고 힘든 날이었기에 어쨌든 피해자가 됐고 마무리가 됐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범칙금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예. 14조 2항이 어떤 걸까요? 도로교통법 14조 2항.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 법이나 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왜 두 차로를 물고 갔느냐? 한 차로 똑바로 가지. 그거는 좌회전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들이 쭉 밀려 있으니까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그건 변명이다, 안 믿는다,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면 1차로로 이렇게 오다가 꺾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좌회전 이렇게 해서 좌회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려고 그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댓글들은 변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상황이 물론 불박차도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있는지를 잘 보고 조심해서 뒤를 보고 오토바이 보내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박차에게도 30% 정도 잘못이 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토바이가 잘못했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다. 하지만 불박차도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불박차를 2차량으로 하면은 불박차에까지 통고 처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량과 2차량의 차이는요.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죠. 다친 것에 대해서 그 다친 것에 대한 벌점. 불박차를 1차량으로 하면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것에 대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1차량에게 다친 사람의 벌점을 부과하니까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과 통고 처분 범칙금하고 벌점 10점 부과됐는데요. 그거는 불박차도 한 차로로 똑바로 갔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냐. 걔가 불박차도 잘못했다. 얘 그렇게 본 거 그걸 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쪽 차량에게만 통고 처분을 하는 게 한쪽 차량에만 일반적으로 통고 처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양쪽 둘 다 잘못했다. 한쪽도 법규 위반이 명확하다. 그럴 때는 양쪽 다 통고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조사관 분들도요, 저는 양쪽 다 합니다. 명확한, 한쪽이 명확한 피해자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한쪽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해. 이쪽 잘못도 만만치 않다. 그럴 때는 저는 둘 다 통고 처분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방경찰청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처음에 불박차를 가해차로 지정했던 그 조사관, 그분의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한 면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면서요. 그런데 불박차도 뒤에 오는 오토바이 확인하지 못한 건 잘못이죠. 그래서 100대 0이 아닌 한, 현저한 피해 차량이 아닌 한 양쪽 다 통고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